에코프로도 확실히 바닥 찍었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콜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거 뭐 기사를 보면은 흑자 전환이 되게 크게 됐다. 그리고 인리에서 얼마 됐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나오고 그냥 끝나는 분위기인데 좀 이제 우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했어요. 3분기 매출이 6,253억 원, 영업이익은 507억 원. 매출이 감소를 했대요. 요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증가하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럼 턴어라운드 했다. 그러면 올해 올 초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다.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인다. 얘네들도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인 영향은 그런 모습은 있죠. 물론 이게 저점이 10만 원 이하긴 한데 그래서 16만 원까지 했으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는 얘기들을 주주들은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들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익이 잘 나왔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매출 원인을 좀 보니까 이게 유럽 쪽 그 EV 고객사, 전기차 고객사 재고가 일시적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매출이 감소했는데 그래서 20% 매출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판가는 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최근에 화두는 뭐예요? ESS. ESS양 양극재 판매량이 100%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벌충이 됐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케제련소의 이익이 또 인식이 이번에 됐어요. 그래갖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환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회성 재고 환입금이 들어와갖고 90억 원이 환입돼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갖고 영업이익이 507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긍정적인 거는 세계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라는 겁니다. 1등 공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인도네시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얘는 핵심입니다. 이 그룹사에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 그리고 ESS 양극재 확대 이게 지금 주요했다. 인도네시아 이번에 니켈 제로소 지분 10% 인수로 418억 원 이익. 그 다음에 ESS용 양극재 판매액이 지금 103% 증가를 하면서 이것도 1등 공신이다. 특히나 ESS 매출은 신재생 에너지나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확대로 지금 이번에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잘 하고 있으니까 103%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ESS에 올라탔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지금 여기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나? 인도네시아 니켈. 에코프로 그룹은 2022년부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진행했고요. 최근에 추가 투자도 시작을 했다. 즉 니켈 밸류체인 확보를 통해 갖고 소재, 정제, 양극재의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2022년도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한 건데 이게 목적은 뭐라고요? 이게 중간재 가격을 낮추면은 양극재 가격을 파괴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재 가격을 어떻게 낮출 건데 현지에서 중간 마진, 유통 마진 싹 다 제거해 버리면은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를 하게 돼서 3, 40% 정도의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원계 가격으로 LFP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만들 것이고 근데 영업이익은 두 자리가 난다. 왜? 우리가 그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요런 꿈을 그리고 있던 거고 이게 2024년도 10월 정도에 처음에 발표가 공식적으로 크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2024년도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묻혀버렸죠. 그리고 올해도 이 얘기 계속했는데 묻혀버렸죠. 이거 얘기 계속 드렸는데 신경 안 쓰셨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 인식 된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 다음에 정말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잘 되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최종 그림을 그리는 원가 절감이 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이것도 그동안에는 헝가리 공장 해요. 그냥 끝이었는데, 유럽 향에서 지금 EV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유럽의 거점 기지로 쓸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2026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돼서 라인 3개 중에서 한 개를 한다고 합니다. 순차적인
가동 라인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하고 유럽을 지금 이제 현지에서 공략하는데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BMW, 삼성 SDI, CATL 주요 고객사들과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조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서 CRMA 핵심 원자재법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에서 미리 선점을 해놓은 기업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예. 근데 유럽의 진출 선점 구조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세대 라인업은 LFP부터 보면은 LFP가 얘네가 좀 늦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4세대 LFP 양극재 기술 확보에 성공을 했고요. 4,000톤 규모의 준양산 라인까지 보유했는데 요거는 이제 LFP 양산 설비를 국내에서 가진 기업은 에코프로 BM이 유일하고 이게 4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중국과 차이점은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할 때 추가 가공비의 상승 없이 기술력을 확보한 게 그게 이점이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할 때는 가격 인상 없이 새로운 기술력으로 하니까 굉장히 또 납품의 매력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HVM 고전압 미드 니켈, 그 다음에 리튬 망간 이거를 이제 미드 오해로 그 다음에 뭐 망간 리치 그러는데 리튬 망간 리치라고 LMR이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 중저가 라인도 준비가 완료돼서 2027년도부터 본격 양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라인업 다양화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갖고 3원기 하나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건데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질의응답이. 요거는 아마 시간 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요거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연간 실적 전망을 출하량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 분기 전망을. 요번에는 지금 20% 정도가 감소한 게 유럽향이 감소했다. 재고 물량이 조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4분기에는 유럽향 판매 물량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쪽이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판매 물량 증가는 좀 제한이 그랬고 총량으로 따졌을 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 양극재 출하 물량 관점으로 보면 지난해가 6만 8천 톤이었는데 올해 한 7만 2, 3천 톤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갖고 당분간은 전방 시장 수요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 회복과 가동률 그리고 원가 절감 하는데 지금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계속 이제 라인 최적화와 원가 절감을 그동안 힘들 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거고 가동률이 낮더라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 얘기를 좀 했는데 헝가리 공장 연말까지 시운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분기에 인라인 가동하고 하반기에 추가 가동 예정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연간 고정비 물어봤는데 감가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한 3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뭐 일부에서 내년에 1분기에 뭐 적자 얘기들 나오는데 글쎄 그게 얼마나 그렇게까지 될래나 다른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는 조금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인 안정화나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헝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2분기 얘기하고 하반기에 한 개 더 라인 추가 가동해가지고 쭉쭉쭉쭉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공장 거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윗단 좀 하이 퀄리티 윗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중저가 라인들이나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애들을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얘기 나왔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면 PFE라고 해갖고 비우호국 규제 있잖아요. AMPC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국이랑 홍콩계 지분이 25% 수준인데 PFE 기준으로 40% 미만이면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인도네시아 법인 자체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자꾸 노이즈 만들라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걸면 지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지분을 더 매입을 하면 된다. 저기에 있는 중국계 지분이 지금 25% 수준인데 저기서 더 매입을 하면 된다. 20% 5% 이하로 홍콩계나 그러면은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적극적인 대응 가능해서 이거는 문제 없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ESS 대응 전략은 현재는 지금 가격 경쟁력 높은 LFP가 지금 주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NCA는 부피 단가 제약이 좀 존재가 하고요. 그래가지고 오창 국내 최고 규모의 4,000톤 LFP 라인이 있고 범용 3세대보다 뛰어난 4세대가 이미 지금 영량이 되어 있고 그래갖고 이게 다수 고객사에게 샘플 공급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 ESS 시장은 한국 소재 업체에 의뢰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오창에 4,000톤 공급이 진행된다고 하면 더 큰 대규모 수주를 전제로 한 경제성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수주를 좀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샘플 공급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물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3분기에 아까 그 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나왔는데 고객사들이 ESS 판매 확대를 통해 그 모든 그 물량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EV 쪽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거 완전 상쇄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럽 쪽을 중심으로 EV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게 예상이 되고 고객사들도 신규 프로젝트 포함한 판매 확대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V양 물량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또 ESS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들이 ESS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어가지고 ESS 공급 물량 확대에 대응해서 전체 물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에서는 고객사에게 샘플 공급 내년부터 공급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 활용해서 신규 수주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주 물량이 확대되는 걸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신소재 개발 어떻게 하느냐. 고전압 미드니켈 하는데 단결정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드니켈 소재를 고전압으로 개발 중이다. 이거 성능은 이미 확보했대요. 그 미드니켈 약점이 이제 저온 성능인데 저온 성능도 향상하는데 성공을 이미 했고요. 어느 정도 기술력은 다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고밀도 에너지 구현할 수 있는 니켈 함량을 조금 더 높여갖고 미드 니켈인데 60%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대립 다결정 미드 니켈 사실 이거 저 잘 몰라요. 대립 다결정 이게 뭔 얘기인지는 단결정이 아니겠지 이렇게 본 건데 공부 한번 해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립 다결정 미드 니켈까지 병행 그러니까 기술력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미 공급 논의 중이다. 2028년도 1분기에 양산 목표로 노력 중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수주 나오면 2028년도 양산한다는 건 그때 들어간다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긴 한데 내일 오늘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동안에 요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됐는지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튬 망간 리치는 지금 GM이나 포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북미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드 GM 얘기했잖아요. 북미 쪽이고요. 이미 파일럿이나 고객 검증은 완료를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사에서 성능 검증 완료했고요. 실제 양산 라인에서 양산 샘플 검증 진행 중이고 고객사 수주가 확정이 되면 양산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가시화가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LMR은 3원계 그대로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리튬 망간 리치니까 그 조금만 조절하면 되나 봐요. 그 셀을 라인을 새로 깔지 않고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갖고 오케이만 하면 바로 바꿔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대로 바꿔 가지고 주면 된대요. 그러면은 공정의 최적화 그다음에 제품의 신뢰성 확보하고 품질 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4세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산급 기술 확보한다. 이게 얘기가 나온 거고 이미 확보했대요. 이미 확보한 거고 중국하고 차이점은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할 때 추가 가공비 상승 없이 기술력 확보하고 추가로 요 회사에서는 완전 탈중국 가능한 무전구체 LFP 소재까지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탈중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중국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제품은 3세대 성능을 이미 확보를 했고 올 연말 내에 파일럿 규모의 생산 라인 준공 목표로 해서 양산화 신속하게 하고 검증하고 대응력 강화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재무 이거는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최근 2차 전지 업계가 재무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보유 현금이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3,200억 원이래요. 그리고 차입한도 보니까 2,200억 원, 한 5,400억 원 정도의 유동성이 돼 있고 향후에 내부 현금 흐름도 계속 왜냐면 이익이 들어오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신규 수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자금 조달 계획도 있긴 하다. 그리고 2023년도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4,400억 원이 2028년 만기인데 이게 2026년 7월부터 조기 상환 요구권이 행사될 수가 있어요. 그 차환 발행 등 투자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여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부각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실적은 서프라이즈인데 실적 발표와 함께 세론 현상이 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예측한 부분이어가지고 정말 새로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자체가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날이었고 그런 특수성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어제 좀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신선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뭐예요? 차근차근 시장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쪽 EV 수요가 예상대로 좋지 않다. 근데 ESS양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기술력 확보하고 있고 수주 받기 위해서 샘플 공급하고 있고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ESS, LFP, HVM, 포트폴리오 다각화,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 헝가리 공장, 유럽 진출. 그냥 하던 대로 지금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그냥 순항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대단하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안 나온 건 있죠. 3분기, 3개 분기 연속 흑자는 바닥 확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얘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올 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전 상장 가시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안 한 이유는 그 적자가 좀 심해져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비엠은 이전 상장 움직임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ESS가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양극재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 현지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 확인을 했다. 이제 우리 뭘 봐야 되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사 전체 콩쿠르를 오늘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파괴적인 원가 절감, 두 자릿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저렴한 양극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럼 이게 점유율 확대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콩콜이 좀 돼줘야 될 거죠. 투자자들은 이런 사업 계획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꾸준히 잘 되고 있다. 숫자가 잘 찍히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했다. 이제 확정 지은 겁니다. 더 이상 실적 가지고는 이제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게 핑계성이죠. 전분기 대비 좀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로 막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대세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뭐 진짜 업황이 망할 것처럼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실적 개선세 뚜렷하고 HN이 조금 이제 계절적 수요가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 영향이 개선될 거고 얘네가 반도체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도펀트 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객사 해가지고 첨가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좀 영역을 넓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마 올 연말 내년에 돼야 될 거라고 이미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원래 본인들이 하는 HN이 본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전방 산업 같은 경우 이미 수요 둔화가 예측이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들 체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적 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3개 분기 연속 흑자다. BM도 그렇죠. 그리고 작년 4분기 이후에 4개 분기 연속 실적 개선세, 그러니까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다는 거예요. 이익이 162억 원에서 1,500억 원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턴어라운드를 한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어제 그래갖고 장중에 보합까지 반등 V자로 나왔다가 막판에 또 이제 2시 이후에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거든요. 머티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좀 나긴 했는데 GEN, 그린에코니켈 인수로 당기순이익이 특히 염가매 수익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익이 좀 크게 났고요. 그래갖고 흑자 전환을 했다. 머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얘네들도 향후에 지금 이제 4분기부터 본격화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HN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계속 이익 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룹사에서 계속 이익 나고 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전방 설비가 조금 이제 전방이 조금 투자가 약해가지고 좀 둔화가 돼 있었는데 4분기부터는 지금 반도체가 좋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수요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객 다변화 개선 그리고 재무 건전성 양호한 편이다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컨콜 내용은 나쁘진 않았는데 뭐 우리가 엄청난 걸 할게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룹사 자체가 그러는데 주목할 부분이 첫 번째는 인리 재련소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왜 인도네시아 재련소 효과가 있는 건데 머티가 인수한 GM 그린에코 니켈이 9월에 램프업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요. 1단계에서는 2만 톤, 2단계에서는 5만 톤, 총 8만 톤의 오프테이크, 그러니까 고객사 물량 확보를 지금 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탈중국 최저가 하이니켈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실체가 보여졌고 실제로 양산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었죠. 그리고 인수 과정에서 생긴 염가 매수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사서 잘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분기에 이익으로 딱 올리니까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요거는 BM에서 했으니까 짧게 갈 건데 하이니켈은 프리미엄으로 해갖고 EV하고 로봇용으로 들어가고 미드니켈 요 수요가 볼륨형인데 중간 단계 많이 늘어날 거다. 우리가 기술력을 통해 갖고 단결정 고전압 EV 그다음 다결정도 지금 하고 있고 LFP는 무전구체 기술 기반의 탈중국형 ESS인데 이게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갈 때 가격은 그대로다. 근데 탈중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비중국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가격은 안 올렸는데 성능은 좋아져. 이게 그리고 연산 물량으로 따졌을 때 국내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도 앞서고 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디움, 나트리움 배터리는 저가형 EV하고 ESS용으로 진입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뭐야? 고가, 중가, 저가. 그러니까 하이, 미드, 엔트리급까지 모두 커버하는 풀 라인업 배터리 소개 체계로 재편을 이미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BM 쪽에서 제가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ESS 뭐예요? 양극재 이거 보자고 했잖아요. ESS 어떤지. 예, ESS. ESS가 어디에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NCA 3원계 ESS인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814억 원에서 그것도 814억 원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긍정적이었던 건데 요번에 1654억 원이에요. 전기차 재고 조정은 여전하지만 데이터 센터 UPS 요런 쪽에서 ESS 수요가 완전히 시장을 좀 바꿔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향후 전망은 어때요? 1단계 성공적으로 그린에코 니켈 잡았다. 요거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진짜로 얘네만 가지고 있는 얘네가 2022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됐을 때는 얘네 그룹사한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순항을 보자고 했는데 1단계 성공적 완료했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벌써 가동에 들어갔고 그런 거잖아요. 3분기에 그리고 BM 주도로 인수한 ESG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좀 잘 사갖고 회계적으로 이익이 인식됐어요. 그래갖고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광산을 전략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계상에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니켈 MHP 트레이딩 이익과 지분법 이익 등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수년 동안 좋을 건데 그게 이제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이익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미 지속적으로 성과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현재부터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치가 좀 크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코프로는 지금 1단계 이어서 2단계도 지금 그 투자 상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단계 말고 2단계는 에코프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이제 인도네시아 투자 인리 국영 광산기업 국부 펀드와 함께 지분 참여하고 2기 1기 2기가 있는데 2기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분 참여를 한다. 뭐 에코프로만의 전략적 강점이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좀 자신감을 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익이죠. 1단계에서 연산 1,800원 정도였는데 2단계는 연산 3,000억 원 정도의 연결이익이랑 트레이딩을 합산한 보수적 추산이 된대요. 그럼 이게 이익으로 다 잡히는 거니까 판매 이익이 아니라 이런 이익도 좀 있구나. 프로젝트로 인한 이익도.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니켈 가격을 킬로그램당 16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이를 전구체 양극재로 투입할 경우에 원가도 절감할 수 있어갖고 중국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비중국 공급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도 은근히 좀 강조한 게 우리가 비중국 공급망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게 우리가 이미 만들었고 제품 라인업도 다 만들어놨고 이미 만들어갖고 기술력을 확보한 곳들이 있고 얘기하고 있는 고객사들하고 있고 수주 지금 얘기 나오는 곳들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리니켈 그 프로젝트는 머티리얼즈 회계로 연결되고 지분법 이익이 증가된다. 그리고 또 이제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인데 이게 10년으로 설정을 해놔갖고 감가를 좀 세게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5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었나 봐요. 이 설비 제품들이나. 그래갖고 상각을 15년짜리를 10년짜리로 지금 해가지고 설비업계나 이제 회계법인 검토를 통해 갖고 지금 그룹사 4개 전체적으로 비상장사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감가가 들어가면은 이거 손실로 잡히는 건데 15년짜리를 10년 동안의 감가를 잡아놨으니 5년치를 더 잡은 거잖아요. 그 5년치를 이제 환입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그 4분기에는 아마 이거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겠다는데 얼마냐고 컨콜에서 그 Q&A 물어보니까 그건 아직 못 밝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PRS 체결해가지고 미래 투자 확보했고 그리고 뭐 차별화된 전략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머티는 요거 북미양 재고 확보로 유의미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코발트 가격 상승하는데 수익성 개선에 도움될 것이다. 그리고 그린에코 니켈이 중요한 게 4분기부터 반영이 되는데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이 될 것이다. 연결 실적으로 이제 잡히니까. 그리고 연산 2만 톤의 MHP 캐파 보유하는데 이거 메탈 시세 기준 20-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고 요거 이미 램프업을 한 거예요. 미래에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에 특별한 이슈 없는 경우에 연결 기준으로 흑자 전환 지금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다. 3분기 중에 신규 고객 사양으로 전구체 출하 시작을 했다. 이미 출하를 시작했고 복수의 지금 프로젝트에 논의 중인데 요거 4분기에 계획했던 신규 고객 사양 프로젝트를 북미 쪽이었나 봐요. OEM 재고 이슈로 좀 수년 가능성이 존재되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숫자는 7, 8개 정도 된다. 그리고 복수의 프로젝트 진입 시기에 맞춰서 증설이 수년되고 있는 33,000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 CPM3를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유의미한 가동률 개선을 지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HN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예요. 그래갖고 도펀트는 외부 신규 2개 업체하고 이야기 중이고 도가니는 평가 준비 중이고 전해액은 26년 상반기 정도면 신규 수주 예상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얘는 업황이 같이 갈 거예요. 반도체 쪽이 좋아지면은 거기에 이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미 늘어났다. 라는 거여가지고 실적은 아마 개선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질의응답 핵심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리튬 사업 원재료 어디서 소싱하는데 2군데에서 소싱한다고 답을 해요.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 조달을 하는데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 갖고 황산 리튬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장기 공급해 갖고 탄산 리튬 들어오는데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걸 이제 BM하고 EM한테 공급하고 외부에도 판매 중인데 SK온하고 지금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여기서 가지고 와주세요. 지정 고객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중국산 리튬을 일정 부분 요청하면 활용하기도 하고 유럽 일부는 싸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호주 광산, 칠레 염호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용 ESS 탈중국 밸류체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구체는 ESS 향으로 3원계와 소디움 2트랙이고요. 머티 기준으로 3원계의 경우에는 북미향 외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퀄 테스트 진행 중.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전구체 기준으로 탈중국 소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났대요. 갖고 머티용 ESS용 전구체는 내년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SS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ESS형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잘 보셔야 되는 거 힌트가 좀 하나가 나옵니다. 셀사가 80% 해당 셀사라 그러는데 어디냐면 삼성 SDI예요. 이거는 삼성 SDI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1차 ESS 우리나라도 지금 1차 입찰이 있었는데 SDI가 거의 쓸어갔잖아요. 그 쓸어간 거에 들어가는 게 얘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 거 NCA가 들어가니까 3원계였잖아요. 그게 LFP가 아니고 ESS가 3원계였는데 SBB였는데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양극재가 얘네 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번에 2차 입찰에서도 SDI가 얼마나 선방하는지를 보고 선방을 하면 얘네들 ESS용 양극재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향후에 입찰 규모가 커지면 판매량 확보에 추가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직접적으로 회사에서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소디움을 전구체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거는 중장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NFM이라고 니켈, 철, 망간 전구체까지 만들고 있대요. 근데 왜냐면 이게 가격이 싸니까 27년 양산 목표로 해서 면밀하게 협력 중이다. 그리고 환경 플랜트 이런 얘기들도 나와가지고 수주가 나올 가능성 이건 HN 얘기하는 것 같아요. HN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린에코니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나오는 이거 이제 외국 그 제한 기업에 걸리지 않냐, PFE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지주사와 함께 머티가 지금 38% 경영권 확보했고 나머지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52%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기타 10% 보유 중이긴 한데, 미국 PFE 규정에 따르면은 단일 외국 법인 기준 25%, 복수는 40%래요.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중국계 지분을 낮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PFE 맞추고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염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게 2단계 프로젝트가 있대요. 2단계 IGIP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했던 내용은 뭐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컨콜에서 ESS양 양극재 인리재료에서 포트 다각화 재무 전망인데 요게 다 드러나 있던 거예요. 컨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그냥 컨콜에서 드러나 있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얘네들이 해왔고, 준비만 해서 돼요?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금에 대해서 자금 집행 잘 되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비 투자가 잘 됐느냐? 집행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본 조달 지금까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종합 점수를 보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1단계 이익이 이미 수치가 됐고 2단계에는 1,800억이 아니라 3,000억 원이 수치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폼팩터 다양화나 아니면은 포트 다각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또 고객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ESS는 진짜 EV는 조정 중이지만 ESS 신성장 축인데 하이니켈에다가 ESS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탈중국 삼각축을 완성한 셈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상대로 순항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여러분께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네 가지 같아요.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고 업황 바닥은 확인을 했다. 현재까지는 그룹에서 중요했던 인리, 헝가리, ESS 기술력 요거 모두 순항하고 있고, 재무 문제 계속 괴롭혔는데 그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무 조달 잘하고 현금성 자산들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포트 다각화, 신규 수주, 이에 따른 시장 지배력 강화, 이런 걸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그룹사를 보실 때, 그리고 업황을 보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탈중국이 되는지, 그래갖고 미국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유럽에서 점유율이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제 차별화가 일어날 건데 그 차별화 안에서의 포인트들을, 그리고 ESS 향으로 얼마나 지금 빠르게 진입이 되어 있는지 꼭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